네, 시시각각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도심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과연 언제쯤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백병주 시사평론가와 최근의 논란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인에 대해서 여러 의구심과 논쟁이 있었는데 주치의는 병사라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서울대병원 특위에서는 외인사, 외부에 의한 충격이라는 거였는데 양측의 입장을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결국은 이제 그 주치의가 고 백남기 농민의 그 사망 진단서에 이제 그 병사라고 기록한 것이 이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대병원이 이 때문에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즉 그 특위까지 이제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이제 재검토를 했는데, 네, 그 지난 3일이었죠. 이제 그 특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여기에 이제 주치의인 백선화 교수도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백선화 교수도 이제 그 참석을 해서 의견 개진을 했는데 일단 특위위원 전원은 이건 외인사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그 백선화 교수가 이제 사망진단 사인을 심폐정지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 등은 이제 그 의사협회의 그 기본 사망진단서 그 작성 지침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주치인 백선화 교수는 끝까지 이건 자기가 뭐 병사라고 쓸만한 좀 특수한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러자 그 특위는 이건 외인사라고 보는 게 맞는데 주치의가 이를 그 병사라고 고집을 하니 그걸 이제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이 주치의는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자 그 백선화 주치의가 뭐라고 설명을 했는 거니, 이제 이제 그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져서 그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백남기 농민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뇌경막 출혈하고 이제 출혈을 이제 일으켰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심부전증이 왔을 때 말하자면 그 체외 이제 그 수혈 등 여러 가지 좀 그 상응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서 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시술을 취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병사라고 이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체외 투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석을 더 받았으면은 말하자면은 이제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치료를 그래서 하지 이제 못했다. 자기는 이를 병사라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특위는 왜 구성한 걸까요? 특위에서 병사라고 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특위에서는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담당 주치의는 아니다고 병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위 구성 자체가 참 무의미해지는 거고요. 서울대 의대 재학생 또 전국 의대 그 동문 의전대생들 그리고 이 의학계 원로들까지 이것을 상식적으로 병사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광범위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서울대생들은 물론이고 그 동문들도 이제 그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전국 15개 대학의 그 의대생들과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807명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리고 이제 그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이제 이 두 분도 이제 고 백남기 농민의 그 사망에 대해서는 외인사라고 보는 것이 판정하는 것이 그 상식적이다. 이제 이런 의견 개진을 했는데요. 이 두 분은 상당히 그 의학계 그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성상철 그 건보공단 이사장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대 병원장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국회 그 보건복지위원회 그 국감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자리에서 그 기동민 의원이 지금 뭐 그 의대생들은 물론이고 의학계에서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망 진단서와 관련해서 선배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고 답변을 구하고 있는데 이 두 분 생각은 좀 어떠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답변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이 그동안의 그 정황이나 언론 보도, 그리고 이 객관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이는 그 외인사라고 판단하는 것이 그 상식적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 손명세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역시, 이제
이윤성 서울대병원 그 특별위원회 그 위원장의 말하자면 이야기가 결론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이분이 이제 이윤성 그 특위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뭐 자기가 썼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건 외인사로 쓰겠다. 예. 이런 말을 했었는데 외인사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우선 이제 서울대병원 특위위원들 전체의 의견도 이건 외인사가 맞다. 그리고 그 대다수의 이제 그 전문가들이 사실은 그 외인사라고 하는데 유독 이제 그 주치의만 이제 병사를 고집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논란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울대병원 노조도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노조의 뭐 이야기는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네, 그 강도도 높았죠. 예. 그래서 서울대병원 노조가 어제 성명을 했는데 이 병사를 고집한 그 고 백남기 농민의 그 주치인 그 백선아 교수는 물론이고 어쨌거나 이 주치의의 그 사망 진단서를 내용을 바꿀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런 그 결론을 낸 서울대병원 특위에 대해서도 예. 만약 특위 조사 발표대로 그 외압 같은 게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이 의대생보다도 못한 교수들 이 서울대병원을 떠나라 이렇게 좀 촉구를 했습니다. 이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 특별위원회 그 구성 소식을 듣고 국민들이 가졌던 일말의 기대마저 좀 처참하게 좀 무너졌다면서 이 서울대병원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좀 규탄을 하기도 했었죠. 명확한 사망 원인과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될 텐데 특별히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의 사망 진단서가 중요한 것은 경찰의 부검영장 신청에 근거가 됐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원래 그 경찰이 부검영장을 이제 신청했을 때 물론 이제 그 예. 부검영장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검찰이 이제 그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 경찰이 이제 신청을 해서 검찰이 이제 그 법원에 이제 예.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경찰의 기각됐죠. 일전 예. 법원에서는 의료 진료 기록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신청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진료 의료 기록들은 이제 압수수색할 사유가 있으나 굳이 부검할 상당성이 없다. 부검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러면서 이제 그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기어이 이제 그 부검을 하겠다고 그 2차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했던 이야기들이 말하자면 그 사인이 좀 불분명하다. 이런 이제 그 명분을 들었는데 이 사인이 불분명하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사실은 이제 그 전 국민이 좀 다들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었거든요. 뭐 그게 이제 과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였느냐 아니냐 그 절차상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따질 수 있겠지만 어떻든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졌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분이 이제 그러다가 뭐 300여일을 버티시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가신 건데 이거를 두고 뭐가 이제 사인이 불분명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은 계속 사인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성철 경찰청장 같은 분이 그 대표적이죠. 이건 뭐 변사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었고 결국은 이게 이제 사망 진단서에 이게 병사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그 같은 이제 빌미를 줬다. 이런 예. 그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서울대병원이나 의료진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좀 논란이 되는 이런 예. 상황으로까지 좀 비화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표현을 잘 가려서 써야 될 텐데요. 전 국민이 참 인지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경찰은 부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망의 원인이 앞으로 이제 부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하고 그러면 관련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네. 이제 그 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게 병사로 되느냐 혹은 뭐 외인사로 기록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검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사 같은 경우는 그 질병에 의한 그 죽음을 이렇게 보는데 병사 같은 경우라도 그 죽음의 과정이 좀 미심쩍다고 할 경우에는 맞으면은 그 부검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부검을 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은데 외인사라 하더라도 혹은 뭐 증거를 찾기 위해서나 뭐 등등으로 위해서 사실은 부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냐 외인사냐가 뭐 부검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그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데 다만 지금 이제 문제는 이 병사냐 외인사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경찰의 그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 주치인 그 백선아 교수가 고집한 것처럼 이 병사라고 확정할 경우에는 경찰은 최소한 이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서 바로 숨진 것은 아니다. 예. 이제 이런 주장을 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예. 책임을 좀 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겠고, 외인사라고 판정할 경우에는 어떻든 백남기 농민의 그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물대포에 맞은 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예.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또 부검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복잡합니다. 예, 네. 듣기에 뭐 여러 가지 사인을 놓고 펼쳐지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답답하고 복잡하고, 말씀하시는 동안 그 자료 화면이 나가는 걸 보면은 물대포에 맞아서 넘어진 그 순간에 그 주변 분들이 이게 이렇게 세우러 가는 동안에도 물대포를 계속 거기다 쏘고 그렇죠. 있군요. 맞습니다. 예. 백남기 농민의 고 백남기 씨 유족들은 정식으로 사망 진단서 정정을 서울대병원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서울대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네,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고 백남기 농민의 그 부인이죠. 그 박형숙 씨가 이제 그 변호인단과 함께 예. 서울대병원에 사망 진단서 그 정정 요청서를 이제 공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사망에 그 병사로 돼 있는 것을 외인사로 변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좀 변경하는 경우가 변경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위에서까지 그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병사로 기록한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낸 만큼 이에 대한 정쟁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불가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죠. 고 백남기 농민과 유사 사례라고 제시된 그 과거 사건에서 법원이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거기도 이제 예. 그 병사로 이제 그 사망 진단서에는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예. 2014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강원도에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한 그 집에 들어온 도둑을 이제 집주인이 때려서 그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9개월 동안 내 상태로 이제 병원실을 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폐렴으로 이제 숨지게 되니까 역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직접 사인을 폐렴이라고 적은 거죠. 그리고 병사라고 기록을 하고 이제 경찰은 그 피해일로부터 그 1년이 경과 후에 그 사망했을 때 이렇게 부검을 한 사례가 있다 하면서 이제 이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 그러나 정작 법원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를 병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이 당초 원인, 원사인, 즉 그러니까 도둑을 내사 상태에 빠뜨려서 이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집주인의 타격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게 폐렴이라는 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사인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결국은 집주인에 대해서 항소심과 2심과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령 그 사망 진단서에 그 병사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당초 이 물대포 살포로 그 백남기 농민을 그 내사 상태에 빠뜨렸다고 한다면 경찰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이런 판례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뭐 병사이기 때문에 병사로 기록되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부검 사례로서는 사실은 경찰이 적절하게 이 사례를 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백남기 농민의 사건하고는 그 이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들이죠. 오히려 백남기 농민의 명예에 비추면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데 사건의 유형이 비슷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나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래서 부검을 하자, 경찰 쪽에서 부검을 해서 결과를 그럼 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은 물론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경찰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제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같은 소리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이 백남기 농민이 왜 죽었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왜 죽었는지 알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의료인들로 다 이제 외인사이다. 즉 그러니까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이제 이른바 뇌사에 이른 게 죽음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분이 왜 죽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검을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그 쟁점을 사실은 이제 돌리고 있는 이런 사례여서 이 부분은 경찰이 어떻게든 말하자면은 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검을 해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그런 혐의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얼마 전에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기 전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그 둘째 따님이 저희 방송에 왔었거든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가졌는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금 야3당은 상시 특검을 통해서 백남기 농민 특검을 하기로 지금 합의가 돼서 곧 발의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를 백남기 농민의 사인 문제 또 앞으로의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이제 뭘 배우고 합의하느냐 어떻게 좀 정리를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게 공권력의 행사가 정당했는가,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준수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놨다고 한다면 예. 이 문제가 이처럼 사회적인 쟁점이 되거나 이렇게 크게 사회적인 갈등 현안으로 이렇게 부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설령 이거는 공권력과 이제 그 경찰 신에 이렇게 충돌을 하다 보면 이 불상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한데 지금처럼 경찰이 혹은 공권력이 무조건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 이렇게 고집할 때 사회적인 갈등이나 이 대립이 더욱더 증폭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좀 치러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바로 이번 사건이 낳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죠. 네, 수도권 인사이트 오늘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